안녕하십니까, 차통령 노노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야외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어디냐, 우리 왼쪽 건물 보면 V쿨 대리점, 자 오른쪽에 보면 SR 피처의 171 오토 그라운드입니다. 자, 왼쪽은 우리 고객님들이 뭐 썬팅이나 블랙박스 각종 코팅 작업하는 곳이고요. 우리 또 오른쪽은 고객님들이 각종 정비나 휠 타이어, 외장 익스테리어, 스포츠나 칸 튜닝하는 171 오토 그라운드에서 작업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왜 튜닝점에 와서 촬영을 하게 됐냐면요, 요번에 우리 토레스 LPG 하이브리드라는 차가 신차로 출시돼 있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계속 촬영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토레스로 외장 튜닝을 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튜닝된 차, 그래서 두 가지 차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야외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관상 보시면 딱 봐도 티가 나실 거예요. 이 우측에 아이언메탈이라는 토레스 차량 보시면 차체가 좀 높아 보입니다. 자, 인치업을 당연히 했기 때문에 차가 좀 더 웅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좌측에는 우리 이제 하이브리드 LPG 차량인데 그냥 일반 차라고 보시면 돼요. 튜닝은 하체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어요. 자, 하체를 건드린 차, 안 건드린 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LPG는 과연 뭐가 다를까? LPG에는 뭐 가스통이 당연히 달렸겠죠. 근데 가격대 같은 경우는 330만 원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계약자들 나 LPG로 바꾸고 싶다 하지만 LPG는 중간에 계약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출고할 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LPG 옵션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커스터마이징으로 330만 원 이렇게 옵션을 추가하시게 되면 LPG가 이제 구조 변경 통해서 출고하고 나서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로턴이라는 회사를 찍어서 구조 변경하고 그 다음에 캐리어로 실어서 튜닝점이나 인도하는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LPG는 제가 봤을 때는 고객님들 취향에 달라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2만 킬로 이상 안 타신다, 1만 킬로도 안 탄다, 키로수가 적다, 그러시면 굳이 하이브리드 LPG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키로수를 많이 타시는 분들, 1년에 2만 이상, 3만 킬로, 4만 킬로 혹은 정말 주행 많이 하시는 외근거리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지, 다짜고짜 저희 LPG 나왔습니다, LPG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LPG가 들어가면 우리가 가스통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으로 와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가스통이 들어가면 공간을 얼만큼 차지하는지, LPG와 일반 차는 어떻게 다른지 요걸 좀 비교를 해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후면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딱 봐도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튀어나온 게 제가 봤을 땐 가스통 때문에 튀어나온 건데, 그래도 공간이 원체 넓기 때문에 트렁크 적재하는 데는 크게 뭐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밑에가 사실 공간이 넓었잖아요. 근데 이게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가스통처럼. 그래서 요 가스통으로 인해서 밑에 적재는 하기가 좀 어렵다. 요 사이드 쪽만 적재를 하고, 이것도 상당히 고정이 잘 돼 있어서 뭐 안전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뭐 흔들리진 않고요. 작업을 꼼꼼히 잘 했기 때문에 견고함은 확실히 있는데 공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드만 그냥 위에 공간만 써야겠구나, 뭐 LPG 차량을 선택하신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C필러 구간에 왔는데요, 주유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자, LPG니까 당연히 LPG 가스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하는 곳이 생겼고요. 주유구도 있습니다. 근데 가솔린도 가능하고 LPG도 가능하다, 둘 다 충전을 해 놓으시고 가솔린이 연료가 떨어져도 LPG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변환이 돼서 주행을 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게 운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일전 영상에서 토레스 처음에 소개해 드릴 때 C필러를 랩핑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차를 출고하면 일단 원톤으로 출고를 할 거고요, 이 루프 스킨을 랩핑을 한 다음에 이 C필러도 같이 올블랙으로 랩핑을 하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이제는 이 C필러만 그 블랙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랩핑을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랩핑하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요거 자체를 블랙으로 교환할 수 있는 부품을 구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측면으로 와봤습니다. LPG인데 왜 또 측면으로 왔냐, 설명은 많이 드렸지만 이 사이드 스텝 발판이 달려있는 차기 때문에 비교대 한번 해보시라고. 보통 사이드 스텝을 처음에 신청을 많이 하셨다가 취소하시거든요. 왜냐면 커스터마이징이라 계약하실 때도 사이드 스텝을 넣거나 안 넣거나 하셔도 되는데, 출고 했을 때 막상 사이드 스텝을 빼시는 분들도 있고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자녀분들 태울 때 이걸 이제 밟고 타면 되는데, 근데 사실 성인들만 주로 탄다, 자녀분들도 거의 다 컸다, 굳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이게 좀 걸리거든요, 다리가. 충분히 탈 수 있죠. 이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 운전석도 타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타면 되잖아요. 이거 굳이 밟고 탈까요, 이렇게? 그죠? 오히려 걸리적거려서 저는 사이드 스텝을 추천을 좀 안 드리는데, 단 좀 외관상 그래도 발판이 있으니까 뭔가 밋밋한 부분은 없어요. 튜닝이 돼 있는 것 같고 액세서리 같고 해서 외관적으로 보면 좀 멋스러운 부분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토레스 오늘 튜닝된 차량 요 후면으로 잠깐 와봤는데요. 썬팅은 우리 또 세인트하머 잘 나가고 있죠. 이 세인트하머가 지금 썬팅계의 거의 명품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한 4가지 정도 되거든요. 스퍼터라는 필름으로, 반사 필름으로 돼 있고요. 지나가다가 차량 보실 때 요 SR 퓨처 요 마크가 돼 있으면, 아, 여기 용인 SR 퓨처에서 작업을 한 차량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PG 하이브리드 차량의 공간과 일반 차의 공간인데, 요건 또 튜닝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외장만 튜닝이 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우리 수지대리점 TV의 첫 번째 영상에 보셨을 거예요. SR 퓨처에서 그 이제 슈퍼 서라운드라는 스피커 제품을 장착을 해놨습니다. 근데 아까 가스통 때문에 밑에 공간을 수납하기 어려웠잖아요. 이 차는 또 스피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피커를 이렇게 견고하게 장착을 하시면 밑에 공간 자체를 좀 넓게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스 LPG 차량보다는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은 있다. 씌워볼까요? 예, 여기 좀 수납하시면 되겠네. 그리고 이 스피커 제품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고, 이 스피커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에 따라서 데크의 차이, 음량, 출력의 차이도 엄청나고요. 이게 우퍼랑 앰프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엄청 웅장하게 들려요. 극장에서 노래를 듣는 듯한 그런 사운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슈퍼 서라운드에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공간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가스통보다는 요 슈퍼 서라운드 스피커가 있는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지금 튜닝의 꽃이죠. 휠 타이어 하체를 설명을 드릴 건데, 누가 봐도 하체를 건드렸구나. 인치업을 웅장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일반 토레스는 사실 도심 SUV 성향이 강한데, 이 토레스 전면부 자체가 오프로드 성향이 좀 강하게 디자인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토레스 매니아들 중에서, 고객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지금 하체를 휠 타이어 건들고 인치업을 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차가 웅장해지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상당히 지금 SUV처럼 쌍용차스럽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옵션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타이어 교체했고요,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로 교체했고, 전륜, 후륜, 스프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인치업을 했다, 스프링 살짝 올렸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타이어만 바꿔도 사실 웅장해 보이는데 인치업까지 하니까 더 뭔가 더 거구스럽고, 토레스가 예전에 무쏘처럼 더 약간 포스가 있어 보이는 측면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요 휠 도장 도색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도색을 했습니다. 18인치 휠 타이어를 휠 도색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센스 있게 또 요 휠캡까지 윙로고로 바꿔줬네요. 그리고 요거 브레이크 커버 빨간색, 뭐 하늘색, 검정색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주종이고, 브레이크 커버까지 해놓으니까 뭔가 더 매력적입니다. 휠 타이어가. 가만 보면 저 옆에도 이 차는 뭘까요? 이 차는 앞전에 또 스포츠나 칸 영상 저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휠 타이어를 이것도 드레스업을 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블랙힐 옵션 자체가 따로 빠져 있으면 나와서 튜닝도 가능하고요. 도장 도색, 휠 타이어 올리고, 허브 스페이스 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인치업도 하고, 2.5인치, 2인치 해서 차가 더 웅장해졌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이 171 오토그라운드에서 외장 드레스업을 전문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 칸, 올류렉스턴, 뭐 토레스, 그 외 차종들 드레스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수지 대리점 오토 매니저분들과 상담을 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잠깐 공회전 돌렸더니 바로 그 LPG로 자동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로고가 점등이 됐습니다. 깜빡임이 멈추고, 그 말은 휘발유에서 시동이 걸리고 그 다음에 LPG로 전환이 됐다는 뜻이고요. 이 차를 타시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옛날 아날로그 감성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바로 이런 주행 가는 거리입니다.
이 주행 가능 거리는 오로지 휘발유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LPG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여기에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게이지의 탱크에 잔량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잔량을 계산해서 내가 몇 킬로 탈 수 있겠다. 둘 다 넉넉히 타고 다니시면 편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2.0 LPG 차량을 좀 몰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우리가 LPG 차에서 흔히들 말하는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부족하다. 그리고 충전을 좀 자주 하러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 차는 어떤지 지금 제가 살짝 스타트를 해봤는데 그 가솔린 엔진의 토크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차 특유의 그 장점인 저 RPM에서의 토크가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은데요. 이 차가 지금 물론 제가 이게 시승용 차량이 아니고 손님께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몰아본 차량이다 보니까 RPM을 많이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영역에서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지 잠깐만 몰아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솔린 차량도 그랬지만 진짜 이 엔진 가속할 때 나오는 그 엔진 음이 부밍음이 되게 정숙한 편이에요. 2000rpm 밑으로만 사용하는데도 가속할 때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이거 몰아봐서는 이거 눈 가려놓고 이거 LPG인지 가솔린인지 맞춰봐 그러면 못 맞출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 정도다. 예. 제가 이제 이 경쟁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 그냥 일반 LPI, 물론 옛날보다는 진보되긴 했어요. 옛날에는 LPG가 힘이 정말 부족했는데 LPG도 이제 직분사 방식으로 바뀌면서 경쟁 차량들도 많이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솔린 터보 엔진의 토크가 절반 수준밖에 안 되죠. 이 차는 거기다 터보 엔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직분사에다가. 그러면은 이 LPG 연료가 직분사의 터보 엔진에 조합이 잘 맞을까? 근데 저희가 그 이 제작사인 그 로턴 쪽에서 배포한 것을 보면은 이미 이 차가 나오기 전에 이거랑 동일한 엔진, 베이스가 동일한 엔진인 티볼리랑 코란도 쪽에서 이미 그 로턴 시스템으로 많이 그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언덕 구간인데 일반적인 LPG 차량은 조금 힘들어하는 구간이에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약간 굉음을 내는 구간인데 지금 저는 2000rpm 밑으로 그냥 마치 디젤 차처럼 LPG인데 보통은 LPG 차량이 있는데 힘이 딸리기 때문에 한번 RPM이 부앙 하면서 치고 올라가거든요. 예, 지금 얘는 올라가봤자 한 단 낮추면서 자 1800, 1900rpm으로 지금 이 높은 경사를 무난하게 이건 진짜 LPG의 단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ISG 시스템도 똑같이 동작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좀 신기한 경험이에요.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줄질 않아요. 왜냐면 이제 휘발유 기준으로는 아직 안 썼으니까 휘발유를. 예. 근데 이게 어떻게 계산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거는 많이 한 달 정도를 타봐야지 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살살 부드럽게 출발해 보고 있습니다. 진짜 전 토레스 많이 몰아봤는데 차이점은 진짜 정말 모르겠어요. 기분상인지 어쨌든 조금 엔진 데시벨이 더 낮은 것 같긴 하고 그냥 주행감은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뭐 이거는 솔직히 제 내피셜입니다만 아무래도 그 이런 전륜구동 차량이 앞에 엔진이 있고 보통 무게 배분이 앞쪽이 무겁거든요. 근데 이제 뒤쪽에 트렁크가 좀 더 탱크 때문에 무거워지면서 아마도 무게 배분 측면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거는 쏘는 차는 아닙니다만 키로수 많이 타는 사람들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차가 연간 주행거리가 2만 킬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본전을 무조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 바이퓨얼 시스템을 채택한 차량이 국내에서 이 레이가 있었고요. 근데 솔직히 재미를 못 봤어요. 왜냐면은 경차라는 포지션 자체가 가격에 되게 민감하고 이 바이퓨얼 시스템이 장착되면 차값이 비쌌기 때문에 사실상 레이는 판매량에는 실패했지만 실제로 타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팰리세이드 3.8 가솔린이나 뭐 이제 좀 배기량 큰 차량들 타시는 분들이 동일한 시스템, 이 로턴의 LPG 바이퓨얼 시스템을 많이 장착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뭐 후기도 좀 살펴보고 그런데 단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체로 다 만족하셨다. 이게 뭐 쌍용에서 독자 개발한 그런 거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검증이 되고 이미 현대 기아차에서도 검증이 되고 인기가 좋고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쌍용의 AS망에도 또 적극적으로 같이 결합이 되면서 순정인 듯 순정 아닌 듯 장점과 단점을 골고루 섞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5분 남짓 몰아봤는데 야 좋네요 진짜. 토레스는 안 그래도 지금 기존의 쌍용 차량은 다르게 리뷰하시는 기자분들이 주행감과 관련해서도 거의 디스가 없었어요. 거의 칭찬 일색. 쌍용 차로는 거의 이례적이죠 사실.
그런데 그 이례적인 평가를 받았던 그의 그 장점이 그대로 이 LPG에 녹아 있어요 지금. LPG가 만약에 다 연료가 소모되면 네. 자동으로 가솔린으로 전환되나요? 그렇죠. 자동으로 전환되고 내가 만약에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메모리 기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수동으로 가솔린 모드로 바꿨다 그럼 다음 시동 시에는 그냥 가솔린 모드로 유지가 되고 뭐 그거는 해봐야겠습니다. 좀 충분히 이거를 이제 몰아보시면 어쨌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거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게 만들어진 만큼 전 사실 뒤에 탱크 쪽도 걱정했는데 되게 마감도 깔끔하게 돼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전성 면에서는 이 시스템 부착한 차량이 탱크 때문에 무슨 LPG 탱크 때문에 무슨 뭐 화재가 났다든지 뭐 폭발이 있었다든지 이런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판매량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요 LPG 하이브리드 이번에 이 토레스를 리뷰하시는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타 LPG 차량과 비교를 하시죠. 그러면 비교를 하시면은 주로 비교하시는 게 탱크 용량, 뭐 주행 거리, 뭐 성능, 토크를 포함한 성능에서는 이 차량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차값이 비싸다는 것도 증명은 됐어요. 근데 비싸지만 보통 2000cc와 1500cc의 연간 자동차 세금이 워낙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몇 년만 타게 되면 그 차익을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은 거의 저는 동일하게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에서 만족스러운 부분은 LPG의 단점인 그 성능 부분에서의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것. 물론 현대기아에서 LPG 엔진을 터보 엔진을 개발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성이라든지 이런저런 거 고려해서 굳이 그거를 위해서 엔진을 새로 만든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틈새를 비집고 LPG에도 터보가 잘 먹히네 이런 게 새로운 대세로 또 확립이 되면은 또 이 시장에서는 또 결과는 저는 아직 모른다고 봅니다. 그리고 LPG 사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하시는 거 진짜 이건 LPG 사시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힘 부족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신경 안 쓰신 분도 많아요. 근데 항상 탱크에 대한 불안함. 전기차를 저는 타는 입장에서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한 30% 남으면 되게 불안해요. 휘발유나 경유 탈 때는 전혀 없는데 충전소 걱정 이런 거에 생기기 시작하죠. 이 LPG 차량도 사실은 물론 인프라가 많이 구축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서 충전소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 또 보통 LPG만으로 가는 차량들이 그 LPG 탱크의 80%까지밖에 충전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그 부족함에 허덕여요. 그런데 80% 남은 것도 100% 다 활용을 못하고 실제는 200km 주행 가능하다 하지만 보통 50km만 남아도 무조건 충전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탱크 용량은 100% 활용 못하는 거죠. 거의 10% 이하로 떨어지기는 잘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퓨얼의 장점은 내가 늘 가는 충전소가 있어요. 그냥 저렴하고 내가 그냥 거기를 가고 싶어요. 근데 기름이 좀 간당간당해요. 그래도 그냥 나는 LPG 다 떨어지면 휘발유로 가지 뭐 어차피 몇 킬로 더 가는 건데 이러면서 탱크를 완전히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탱크 용량이 사실상 더 큰 LPG 차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부분을 사람들이 잘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LPG 타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리뷰어들이 그 내용을 언급을 안 해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 용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제가 중간에 한번 가솔린 전환해 볼게요. 네, 전환했습니다. 뭐 전환하는 순간에 이지감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 연료 라인에 남아있는 게 쭉 다 소모가 되면서 부드럽게 전환이 되는 건지 지금 가속 중에 바꿨는데도 뭐 차이는 못 느끼겠고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거의 똑같네요. 진짜 못 느낍니다. 이거는 내가 LPG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LPG 차라는 게 이 차의 장점인 것 같아요. LPG의 경제적인 이점은 가져가되 LPG의 단점은 탱크 용량이라든지 이런 충전 인프라라든지 힘 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까지 다 보완이 되니까 이 정도면은 경쟁하는 차량보다 한 2, 300 비싸다 하더라도 어차피 세금으로 그거를 본전을 뽑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토레스만의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하는 차량보다 넓은 트렁크, 이 멋진 디자인 이런 부분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정말 의외로 좋은 차다. 전혀 LPG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너무 괜찮다 생각보다. 맞아요. 몰아보니까 LPG로도 많이 선택 가능하겠는데 네. 이 정도면. 아까보다 주행 가는 거리가 계기판상에는 좀 줄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진짜 얘도 지금 아마 헷갈릴 거예요. 이게 내가 기름을 쓰고 있는 건지 이 차는 모르거든요 사실은. 예. 인식을 계기판에서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전원을 다 껐다 키면 그때 뭐 감지를 하려나? 인식을 하려나?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휘발유만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탱크의 게이지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계산은 제가 방식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로턴 쪽에서도 이 계기판은 믿지 마라, 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토레스의 가장 큰 장점이 트렁크 공간인데 이 트렁크 공간에 손실을 거의 입지 않으면서 오히려 순정 차량보다 약간 더 평탄화가 된 느낌으로 사용이 가능하면서 장점을 열거하자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의 지금 단점은 300만 원이 추가된다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냥. 그렇죠. 네, 그거 말고는 단점을 못 찾겠어요. 연간 3만 킬로 넘게 타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땐 저는 무조건 LPG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1년에 얼마 타십니까? 저는 1년에 3만 넘게 타죠. 아, 왜냐면 집에서 또 영업소 출퇴근, 영업 뭐 등등. 네. 제가 또 전기차를 타야 되는데 아니, 전기차도 그러기엔 또 충전이 이게 그러니까 전기차는 막히는 길 특화돼 있고요. 맞아요. 얘는 장거리 갈 때 특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이거 강추입니다. LPG. 지금 시승을 해봤는데 진짜 키로수 많이 타시는 분들은 무조건 LPG 타셔야 됩니다. 이 토레스를 정말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전기차 나오면 사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비용은 비슷할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아, 세금이 진짜 얘는 이게 1년에 50만 원 넘게 자동차 세금을 낸다는 게 이게 되게 좀 아깝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 그렇죠. 차는 LPG지만 세금을 27만 원 정도밖에 내지 않는다는 게 진짜 좋습니다. 너무나 만족스러운 아. 시승입니다. 전문적인 리뷰 감사드립니다. 네. 역시 김 박사님. 이번 영상은 특별하게 야외 촬영하면서 토레스를 또 알아봤는데요. 자주 촬영을 해야 되는데 신차나 좀 특별한 점을 좀 구색을 해서 많은 컨텐츠로 우리 고객님들 좀 도움 되시라고 많이 연구해서 또 촬영 많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토레스, LPG 혹은 뭐 튜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수지대리점 TV나 혹은 여기 전화번호 있죠.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열심히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차통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